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심적으로 힘들었던 그간의 마음고생을 어느 정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팀에게 챔피언스리그 4위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천금 같은 결승골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에 잉스가 골을 넣었을 때 토트넘 팬들은 왜 잉스는 우리만 만나면 저렇게 잘하냐라며 탄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잉스는 토트넘을 상대로 사우스햄튼에서만 6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단일 시즌이 아니라 커리어 전부를 합쳐서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의 골로 이번 단일 시즌에서만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5골을 뽑아낸 선수가 됐습니다. 이건 17-18 시즌 모하메드 살라가 와포드를 상대로 단일 시즌 5골을 기록한 이후 최초로 동률을 이룬 기록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사우스햄튼 팬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더 질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팀을 구한 결승골이자 개인 통산 최다골인 페널티킥 득점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던 슈팅 동작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리그 4위를 위해 절대적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 시즌 막판 상황에서, 경기 정규 시간이 거의 끝난 90분 즈음의 시간에 차야 하는 팀의 명운이 걸린 페널티킥은 선수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요? 보는 제가 다 떨릴 정도였습니다. 사실 페널티킥이 쉽다면 쉽지만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맨시티도 첼시도 페널티킥 실패가 빈번해 전담 키커를 계속 바꿨던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큰 중요한 페널티킥에서는 골키퍼와 키커가 상호 간에 세세한 심리전과 수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 싸움에서 키커가 이기면 거의 골이기 때문에 이 심리전과 수싸움이 페널티킥 성패의 절반 이상의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이 골을 반드시 성공시켰어야 하는 손흥민 선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승리하며 심리전과 수싸움에서 완전한 우위를 가져갑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오늘도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키퍼의 심리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공을 페널티 마크에 찍은 후 공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킥을 하기 전 공을 보다 고개를 들어 키퍼를 보다 하는 동작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상대의 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끝까지 공만 보고 슈팅을 가져갑니다. 사실 이 싸움은 키커가 확률적으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시선으로 상대의 압박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환 선수도 페널티킥을 찰 때에는 키퍼를 보지 말고 자신이 차려고 정한 것만 생각하며 킥을 차라고 조언하기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동작에서 상대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무게중심의 큰 이동입니다. 공을 향해 스타트를 하는 순간 아직 키퍼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는 순간 몸의 중심과 지면과의 각도입니다. 보시면 화면에서 우리가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상당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려오면서 순간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확 기울이며 슈팅 모션에 들어간 것이죠. 이러니까 참참참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참참에서 손이 가는 쪽으로 우리 고개가 돌아가듯이 몸이 저 정도로 순간적으로 기우니까 키퍼도 본능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반응하고 점프를 뛰게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반대쪽으로 공을 정확하게 차 넣으며 골을 성공시키죠. 다 저렇게 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찬다고 해도 몸이 기우는 각도에서 디테일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의 차이에 따라서 골키퍼의 중심이 무너지는 크기도 다르게 나옵니다. 적게 속은 키퍼는 무너지다가 멈추지만 완전하게 속은 키퍼는 중심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죠. 비교를 해볼까요? 이 장면은 호날두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방법과 같은 방향으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두 선수의 몸의 중심 이동 각도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둘이 공평하게 같은 조건으로 보조선을 그어볼까요? 두 선수 모두에게 가장 바깥쪽으로 나온 골반에서 디딤발이 되는 왼발과 지면이 만나는 지점에 선분을 그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손흥민 선수의 선분에서는 무릎과의 간격이 거의 없는데, 호날두의 선분은 무릎하고 사이에 상당히 많은 간격이 생깁니다. 이건 호날두가 몸의 중심을 다 오른쪽으로 넘기지 않고 무릎을 굽히며 엉덩이를 낮춘 자세를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는 중심을 잡는 왼팔을 몸에 붙일 수 있었지만, 중심이 많이 넘어간 손흥민 선수는 보시는 것처럼 왼팔이 어깨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후속 동작도 볼까요? 호날두는 이 슈팅 이후에 중심 이동이 적었기 때문에 디딤발이었던 왼발을 보시면 왼쪽 새끼발가락 쪽은 지면에 닿은 반면 왼쪽 뒤꿈치는 지면에서 떨어져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골키퍼를 속이기 위해서 중심을 왼쪽으로 많이 이동시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디딤발의 발목이 완전히 왼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발바닥의 왼쪽 측면이 뒤꿈치까지 모두 땅에 닿아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발바닥에 있는 스터드가 지면과 순간적으로 수직인 90도를 이룰 정도로 꺾인 것이죠. 이 정도로 손흥민 선수 기준으로는 왼쪽, 골키퍼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동작을 가져가 주었기 때문에 상대 골키퍼를 속이는 수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다른 선수들은 이 정도로 몸을 기울이면서 차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중심 반대쪽으로 공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킥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며 공을 오른쪽으로 차면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의도했던 것보다 공이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공이 키퍼 정면으로 가거나 또는 혹여라도 키퍼가 공이 가는 방향으로 점프라도 하는 경우라면 10중 8구 키퍼 선방에 걸리고 마는 위험성이 생기죠. 그래서 슈팅 강도와 정확도의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큰 페이크 모션을 주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늘 차는 똑같은 페널티 킥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디테일의 차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로 늘 그렇듯이 팀이 위기에 빠진 순간 다시 구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카라바오컵 결승전인 맨시티전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다시 맹활약하며 팀의 우승컵을 안겨주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승전에서 뵙겠습니다. 역시 I guess.